내가 다른 재테크로 지금 어느 정도 수준 이상 올라간 사람이 아니라면 30억 정도 있으면 강남 건물 사는 게 맞아요. 여기서 전제는 강남빌딩 황 소장. 반갑습니다. 강남빌딩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헛소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 내용에 해당되는 사람한테는 맞지만 그게 해당되지 않는 사람한테는 헛소리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아닌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가지고 헛소리라고 하지만 이분들한테는 정확한 얘기예요. 월 1억을 벌어도 답답한 이유. 헛소리 시작이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영역에.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아 맞아 답답해. 네, 한 달에 1억이면 1년에 12억이거든요. 세전이든 세후든 세후로 얘기할게요. 그럼 세후에 1년에 12억을 번다. 그럼 뭐 소득세 구간이 높은 개인인 경우도 있고, 그럼 뭐 40% 내니까 거의 20억 넘게 번다는 얘기니까요. 그리고 뭐 법인으로 벌어서 내가 법인세 내고 내가 거기서 일부 급여 갖고 오고 회사에 쌓이는 돈이 뭐 12억이 넘는다. 뭐 이런 경우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1억씩 벌어도 왜 답답하냐면요. 자산가가 된다는 게 일단은 내 가시권에 있는 것 같거든요. 몇백억 부자가 된다는 거. 지금 월 1억씩 버는데 자산이 몇백억 있는 분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월 1억씩 번 지가 뭐 1, 2년밖에 안 됐다. 뭐 3년 미만이다. 이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야, 1억씩 버는데 뭐가 답답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억 벌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몇백억 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1억씩 벌면 그것도 높이고 싶기도 하고 일 안 하고 그 정도 벌고 싶은 건 누구나 다 똑같고. 네. 근데 100억 되려면 내가 10년 모아야 되네. 1년에 12억 벌면 2억은 쓸 거 아니에요. 그럼 10년을 벌어야 되네. 차곡차곡 모으면 10년 동안 내가 이걸 그대로 해야 되네. 답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보통 사람의 목표는 10억, 20억일 수 있지만 이 사람은 100억일 거 아니에요. 적어도 100억이나 200억, 300억 될 거 아니에요. 그럼 200억 하려면 20년이네. 1억 벌면요, 쓰는 쪽으로 가면 시원해요. 웬만한 거 다 쓸 수 있어요. 거기에서 매몰돼 있는 분들도 있어요. 한 달에 뭐 4천, 5천 쓰면서 야 그래도 1년에 6, 7억씩 모이는 게 어디야. 잠깐만 나 VIP는 끊어야지. 그래야 주차가 편해. 그래야 발렛 해주잖아. 야 누구 차 보니까 막 백화점 거 다 붙어있대. 뭐 신세계, 롯데 뭐 갤러리아 뭐 현대 다 붙어있더라. 나도 한번 다 붙여보자. 야 1년에 써봤자 뭐 1, 2억이니까 한 달에 뭐 1,몇백씩 쓰면 되겠네. 하나당 해서 다 붙여보고 와이프 차도 붙여주고. 그러면 겉에서 보기에 얼마나 부자예요? 그리고 야 여행도 뭐 좋은데 타 갈 수 있잖아요. 3천에서 5천 정도 쓰고 뭐 비즈니스나 퍼스트 타고 뭐 좋은 숙소 하면 그 정도면 쓸 수 있으니까요. 뭐 가족들을 가든 뭐 커플로 가든 뭐 그 정도 쓰기도 하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뭐 미국에서 뭐 VIP 의전만 하던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뭐 일주일에 2천이 시작이랬나 뭐 하여간 그 정도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살면은 아주 생활의 질이 높죠. 네, 뭐 좋은데 맨날 가고 아니면 집에서 먹어도 뭐 좋은 거 시켜 먹기도 하고 뭐 고기는 아야 2 플러스부터 먹는 거지 그 밑은 어떻게 먹어 뭐 이렇게 뭐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싼 거 먹을 때 싼 거 먹기도 하고 재벌의 삶처럼 살 수 있어요. 1억 정도 벌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자산을 생각하는 순간 답답해지죠. 네, 100억, 200억, 10년, 20년 건물 사려고 하니까 30억 필요하네. 30억? 그럼 내가 3년 모아야 되네. 근데 30억이 있긴 한데 이걸로 건물 사는 게 맞나? 수익률이 지금 별 볼 일이 없네? 내가 버는 게 훨씬 많네? 그럼 내가 버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잖아. 요즘에 건물 그렇게 오르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최근에 상담 문의하시는 분들이 다 했던 질문이다. 아 정말? 네. 아 그래? 네, 그래서 1억 정도를 벌어도 답답하다. 뭐 하기에? 자산을 형성하기에 답답하다. 1, 200억 생각하면 일단 마음이 쪼여온다. 그러니까 그 쪼여오는 마음 쇼핑이나 해. 풀고 좀 잊어보자. 뭐 좀 하고 있다 보면 기회가 오겠지. 네, 그래서 이제 갑갑한데 자 이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 달에 1억 정도 벌어요. 사회생활하고 얼마 만에 됐어요? 돈 벌기 시작하고 6개월에 됐어요? 1년에 됐어요? 2년에 됐어요? 꽤 긴 시간이 걸렸겠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오거나 이렇게 올라왔거나 이 밑에 깔린 기간이 있죠. 그게 없이 1억 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가 아니라 없죠. 네, 부모님이 주는 거 빼고는. 재테크 본인이 한 지 얼마나 됐어요? 자, 요 얘기로 한번 다시 얘기해 볼게요. 내가 32살부터 일을 했는데 2년 전에 했으면 좀 더 빠르지 않았을까요? 올해 하는 게 나을까요? 내년에 하는 게 나을까요? 내후년에 하는 게 나을까요? 첫 술에 배 불렀어요? 이때? 안 불렀죠. 여기도 첫 술에 배부르기 힘들죠. 계산으로 딱 나와서 바로 하는 거. 처음 사업도 그랬지만 그 계산대로 잘 안 되잖아요.
가다가 막 우여곡절 겪고 막 이러다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얘도 우여곡절은 좀 있어야겠죠. 야, 그래도 돈이 있는데 이 시기에 본인한테 누가 30억 줬다고 하면 그 돈 키웠을까요? 날렸을까요? 네, 100% 날렸을 거예요. 돈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재테크 돈만 많으면 성공해요? 그게 아니죠. 고민스러운 시간인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지만 빨리 시작할수록 내가 여기서 실력이 쌓이겠죠. 돈을 어느 정도 버는 사람 계산 빠르단 말이에요. 내가 저거 하는 것보다 이게 득일 것 같은데 언제까지요? 그리고 그 계산 과연 맞을까요? 재테크에 대한 계산도 그렇게 확실하게 맞아왔어요? 한 분야에서 잘한다고 해서 다른 분야를 잘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100m 잘 뛴다고 해서 마라톤 잘 뛰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이거 빨리 하는 게 무조건 맞죠. 네. 여기서 어느 정도 올라가려면요, 여기서도 투자한 기간과 내 내공이 분명히 쌓여야 되는 거란 말이죠. 1억씩 30억 모였어요. 강남 건물 사는 게 무조건 맞아요. 내가 다른 재테크로 지금 어느 정도 수준 이상 올라간 사람이 아니라면 30억 정도 있으면 강남 건물 사는 게 맞아요. 여기서 전제는 30억 있으면 한 달에 1억 번다는 전제예요. 40억이 있어도 현재 저축액이 거의 없다. 거의 100만 원 미만이다, 저축액이. 그러면 지금 하면 안 돼요. 근데 한 1억 정도 벌면서 5천 이상 저금하면서 내가 30억 있다. 이거 강남 건물 사는 게 무조건 맞아요. 여기서 요즘에 50억짜리 몇 개씩 사라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하나로 확실하게 해야 돼요. 사업도 처음부터 두세 개 동시에 시작한 사람, 잘 되는 사람 없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5년은 적어도 있어 보고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사업할 때도 1, 2년 만에 막 성공이 돼요? 그렇지 않죠. 확실한 거 사서 이것도 그냥 두는 거예요. 관리하면서. 네. 그리고 나서 이거 하나 더 하는 거죠. 그 뒤에. 3개 정도 하면 충분히 자산이 스스로 증식하는 거를 본인이 체감할 거예요. 본인이 1억 정도 벌고 있으니까 3개는 돼야 체감이 될 거란 말이에요. 하나 정도 되면 내가 좀 어떻게 하면 이길 것 같은데? 내가 더 버는 것 같은데? 나는 1억씩 벌고 있다면 얘보다 내가 더 몸값이 높은 거잖아요. 그럼 3개 되면 누가 높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영원히 하나예요. 내가 2명, 3명 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건물은 3개, 4개, 10개도 될 수 있어요. 얘는 확장성이 있죠. 네, 물론 사업도 확장성이 있죠. 내가 훨씬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하고 훨씬 더 큰 규모를 하면 물론 맞아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인적인 인프라, 건물적인 인프라 양쪽으로 가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그럼 내가 사업도 잘 되면서 이것까지 늘어난다? 그럼 얘가 나를 능가하는 시점이 옵니다. 3개 정도 되잖아요. 1억 정도 버는 사람 능력을 얘가 능가합니다. 자존심 상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 자존심 상하는 걸 원하잖아요. 나보다 돈을 더 잘 벌어주는 애들 3명. 그럼 내가 은퇴 시점 정할 수 있거나 미라는데 이번 달 그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이렇게 갈 수가 있죠. 네. 조금 전에 상담 오신 분도 월세를 받는 분인데 그걸로 이제 생활비 이외에 추가로 더 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월세 받으면서 생활하니까 어떠세요? 좋아요. 네. 네, 비빌 언덕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1억 정도 벌면 이거 다 쓰고 이거 쓰는 일은 거의 없죠. 거의 없는데 중요한 거는 안 벌어도 여기서 커버해 준다는 거니까요. 엉뚱한 투자 몇 배 불려준다는 이런 거에 해가지고 내지는 빌려줘가지고 날리는 거잖아요. 몇 억씩 2, 3억 날려도 별로 그 데미지가 없죠. 드라마에서 보면 돈 있는 사람들이 막 더 각박하게 하는데 솔직히 아니잖아요. 돈을 벌면 사람이 마음이 여유로워진단 말이에요. 좀 빌려주는 사람도 있고 이거 날려도 그래. 저는 물론 안 그래요. 근데 어느 정도 벌면 좀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건 확실히 맞아요. 1년 모아봐야 별로 목돈이 안 돼. 그거 갖고 뭘 살라고 하니 내 체급에 맞는 건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갑갑한 거죠. 근데 그거는 차근히 모아서 그러니까 지출 쪽으로 가지 말고 모으는 쪽으로 가가지고 차근히 모아서 이거 건물부터 하나부터 사는 게 지금 답답해도 할 일이라는 거예요. 답답하다고 해서 시원한 수익 보는 걸 뭔가 시작하는 건 그건 다 날리는 거잖아요. 다른 분야에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고수익 준다는 뭔가 한다거나 그런 거에 3억 5억 넣어서 날려본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답답하다고 해도 답답한 그 상황을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목돈 모으지 않고 재테크라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적게 벌든 많이 벌든 마찬가지. 왜? 적게 벌면 작은 거 보고 있지만 그것도 금액이 높고 많이 벌면 그 눈높이에 맞는 걸 보기 때문에 또 자금이 부족한단 말이에요. 늘 충분한 돈이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처음에 답답한 시간은 무조건 인내하고 겪으면서 내가 목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조금씩 다음이 보이는 거죠. 사업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한 번에 시원하게 올라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조금씩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아니었나? 이랬나? 저랬나? 막 이 답답한 시간. 이거는 근데 이거보단 빨라요. 네, 확실히 빨라요.
그래서 지금 한 달에 1억 정도 벌면서 생활은 충분히 만족하는 생활을 살고 있지만 재테크에 대해서 답답함이 있다면 그 답답함은 결국에는 목돈을 모아서 건물을 사는 걸로 시작을 해야 된다. 내가 이 시간에 그 상황을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내게 더 낫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요. 이거는 계속 확장할 수 있다는 이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10개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해야 돼요. 3개만 된다고 해도 지금 빨리 해야 돼요. 왜? 하나를 해야 2개라고 2개를 해야 3개라잖아요. 그러고 나서 5년 10년 있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네, 편안해집니다. 상담 오신 분이 본인 건물 가지고 셋째 아들이라고 표현한 게 생각이 나는데 그쵸. 쓰는 아들이 있고 주는 아들이 있으니까. 쓰는 아들 2명 있고 주는 아들 2명 있으면 괜찮죠? 그걸 추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건물 하나 있으면 그 건물은 내 왕국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 영토고. 그쵸? 그게 몇 개 있는 게 사업이라는 건 확장하는 걸 추구하는 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건 반드시 돼야죠. 들었던 얘기 중에 상담을 오신 이유가 자기는 월소득도 높고 근데 나랑 비슷한 수준의 내 친구가 건물 사서 잘 되는 거 보고 그때 자극을 받았다 이런 분들이 계신 거죠. 많지? 많지? 그때서야 느끼시나 봐요. 소비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마찬가지. 나랑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뭔가 특이한 행동을 했어.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지. 나랑 맨날 같이 놀고 같이 운동하고 그랬는데 공부를 잘해. 뭐야 이거? 얄미워. 그럼 나도 공부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거에 자극받는 게 사람이니까. 근데 그게 올바른 방향의 자극인 사람도 있고 아니면 엉뚱한 방향의 자극인 사람이 있는 거지. 그건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지. 기분이 좋냐 나쁘냐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거죠. 1, 2억 이렇게 모아갈 때는 목돈을 위해서 모아가는데 한 10억 이상 되면은 좀 들썩들썩 할 것 같거든요. 해. 그럼 빨리 30억을 만들기 위해 주식 투자라든지 아니면 뭐 공투 이런 걸 해도 돼. 적금 넣으세요. 금액이 높다고 해도 적금 얼마든지 넣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달에 1억 정도라고 치면 30억이 되는 시점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럼 그 전에 뭐 예를 들어서 2년 조금 넘는 시점에 뭔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중도금 잔금이라는 게 있으니까 아니면 건물을 짓는다고 치면 미리 사놓고 짓는 금액을 추후에 모아서 분할 납부하던가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돈을 모은다는 이게 사실 거의 편집증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게 목돈을 그대로 모은다는 게 상당히 인내의 결실? 그러니까 인내심이 웬만큼 높아서 안 돼요. 많이 높아야 돼요. 쟤는 고집이 너무 세. 막 이런 정도의 인내심이 있어야 그걸 모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금으로 넣든 내 통장에 진짜 입출금에 막 몇십억 있으면 이게 사실 사람 마음이 그리고 만약에 그걸 배우자가 안다? 아우 그건 못 견뎌요. 당연히 알지 않나요? 그러니까 서로 인내가 강력해야지. 아니면 한 사람이 강력하고 한 사람이 계속 그래도 이걸 완전 지킬 수 있는 정도가 돼야지. 입출금에 있으면 안 돼. 이제 적금으로 있거나 이렇게 돼야죠. 네, 그렇게 돼서 진행을 해야죠. 그러니까 건물 사는 게 돈 있으면 다 사지. 이거 돈 한 번도 있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이런 고민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공부 잘하면 서울대 가잖아. 이렇게 쉽게 말하는 거 똑같지. 잘하기가 힘든데 벌기가 일단 힘들고 모으기는 더 힘들고 그래서 사기는 또 더 힘들고 이 힘든 단계를 3번을 거쳐야 되는데 돈만 있으면 사지 말하는 건 정말 무식한 얘기예요. 아까 또 어떤 분이 통화하면서 또 물어보신 게 소장님이 영상에서 30억 있어야 된다고 하셔서요. 제가 지금 현금 15억밖에 없지만 월소득은 좀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 왜 중개부동산에서 그 매물을 사는 것만 생각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약간 사로잡혀 계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이렇게 방법적인 거를 조금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아까 말한 건 그대로 30억이 모일 날짜는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리 액션은 해야죠. 그 금액에 맞춰서 한다고 생각해야지 15억 있으니까 15억 가지고 얼마짜리 산다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고 적어도 강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30억이 되는 시점이 언제니까 그게 모여지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돈 나가는 플랜을 정해놓고 진행을 미리 해야죠. 강남빌딩 황 소장.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 이 상황에 해당되는 분들한테는 이 얘기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들을 위한 얘기니까 이분들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1억 정도 벌면 답답한데 그래도 2억은 안 답답할까? 똑같이 답답합니다. 왜? 보는 눈이 더 높아지니까요. 2배로 높아지니까요. 문제가 있다는 거는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머릿속이 복잡하다는 거는 발전하려고 노력 중이라는 거나 똑같고요.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가 발전, 성장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걸 답답하게 생각하고 타개해 나가려고 한다. 성장하려고 지금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상황이죠. 네, 오늘 그래서 그 상황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